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의 이재용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주제는 지방주도 스마트지방행정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오늘 주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스마트지방행정의 이해, 그리고 스마트지방행정의 현황과 이슈, 지방주도 스마트지방행정의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주도 스마트지방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지방행정의 이해입니다. 스마트 지방 행정과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련 배경은 스마트 행정과 기존 행정의 한계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통 행정 방식의 변화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 시스템은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위한 지원 체계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최근에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행정의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투명성, 접근성, 공정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스마트 행정 전환의 수요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배경은 지방행정의 고유 특성과 주민 요구 변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수요 대응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 주체입니다. 주민 요구의 다양성과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성 확보 문제가 최근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주민 정책 참여 방식의 다양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오프라인에 모여서 주민이 정책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정책 참여 방식이 일관된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의 다양화를 통해서 주민 정책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지방 행정의 관련 배경은 정부 차원 디지털 정책과 지방 행정 간의 연계 필요성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략은 사실상은 중앙부처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디지털 격차 역시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연계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방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기획과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지방 행정의 속성입니다. 스마트 지방 행정의 속성은 최종 목표와 핵심 가치와 추진 방향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스마트 지방 행정의 목표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 향상, 행정의 자립성 강화,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활성화를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행정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 그리고 주민들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트 지방 행정의 관련 배경, 그리고 필요성, 스마트 지방 행정의 속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현재 스마트 지방 행정을 추진하는 현황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핵심 추진 영역, 그리고 과제를 검토하고요. 향후에 스마트 지방 행정이 해결해야 될 이슈, 그리고 지방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방 행정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지방 행정의 현황과 이슈입니다. 스마트 지방 행정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수는 연평균 1,150건 내외로 유지가 되어 왔으나 2024년 714건, 2025년 4월 현재 67건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의 수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405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20년도에 790건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42건, 25건으로 각각
많이 감소한 것을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를 했을 때 디지털 전환 사업의 축소 또는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전략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지방 행정의 주요 이슈입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에서는 스마트 지방 행정의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해서 전국 264개 정보와 사업명을 대상으로 해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시스템, 플랫폼, 행정, 교통, 문화체육, 관광, GIS, AI 등과 같이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키워드는 다양한 행정 분야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접목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스마트 중심으로 해서 기술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인데, 스마트가 중심 허브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플랫폼, 교통, 복지, 안전, 행정, 재난, 도시,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분야 간의 융합과 통합 행정 서비스의 확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주도 스마트 지방 행정의 과제입니다. 앞서서 같이 나누었던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10개의 스마트 지방 행정 핵심 과제를 도출을 했고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지방 행정 연구 협의체의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3개의 과제를 추가해서 총 13개 지방주도 스마트 지방 행정의 핵심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핵심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디지털 행정 서비스 통합,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기반 주민 참여 확대, 디지털 접근성 향상, AI 기반 민원 서비스와 응답 체계 고도화, RPA 기반 내부 행정 효율화, 지역 관점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주권 확보, AI 기반 도시 생활 안전 서비스 도입, 공간 정보 기반 행정 고도화, AR, VR을 활용한 민원 안내, 현장 업무 지원, 공공 콘텐츠 제공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핵심 과제에 대한 개요와 관련된 내용은 본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지방주도 스마트 지방 행정 핵심 과제 영역별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지하는 바와 같이 스마트 지방 행정은 일반적으로 내부 행정 혁신과 대민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를 토대로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13개의 과제에 대해서 과제 속성을 내부 행정형, 대민 서비스형, 그리고 공통 속성형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테이블과 같이 지금 13개의 핵심 과제들이 리스트업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개별 과제별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우선적으로 선발한 5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내부 행정형,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기반 주민 참여 확대는 공통 속성형,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은 대민 서비스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행정은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 체계 구축에 많이 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된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활용 체계가 미비한 것도 약간의 약점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교통정책, 환경정책을 최적화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 협력 강화를 들 수가 있고 장애 요인으로는 지자체 간 데이터 표준화 부족,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 전문 조직 신설 등이 있고, 장애 요인으로는 데이터 활용 역량 부족과 부서 간의 협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주민의 데이터 활용 이해도 증가와 정책 신뢰성 향상을 꼽을 수가 있고, 장애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개선점을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서 정책 수립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상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은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교통, 환경, 공공안전 등의 도시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큰 규모의 정책이나 큰 단위 사업으로서의 접근은 아니지만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교통 체증을 해소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화랑로 스마트 교차로 시범 구축 사례와 부산시 스마트 감응신호 시스템 도입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 화랑로의 경우에는 일단 노원구 화랑로 태릉 일대에 스마트 교차로를 시범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한 CCTV와 그리고 라이다 검지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량 분석과 그리고 최적 신호 운영을 통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성과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확대입니다.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이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의 발생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의 스마트 시티 운영과 관리 역량 강화이고, 장애 요인으로는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주민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수용성 증가,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시민 참여와 수용성 강화 등을 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 준수와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구축 역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과 연구기관에 개방해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가 개방 중에는 있습니다만 약간의 데이터 품질이 낮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또 표준화되지 않은 영역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에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황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의 주요 수집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수집 데이터를 중앙부처에 제공하는 역할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데이터 소유권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의 데이터 공유와 통합, 그리고 활용 측면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환경, 부동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활용 사례, 부산시의 빅데이터 웨이브 플랫폼 운영 사례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 관련된 그 성과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표준화 추진, 그리고 장애 요인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데이터 분석 인력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데이터 활용 기업과 연구소의 증가,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데이터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 관련된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표준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와 통합, 활용 측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데이터 권한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을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참여 플랫폼, 온라인 정책 결정 시스템, 그리고 공공협업 플랫폼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참여형 스마트 행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M보팅과 그리고 경기도 광장토론 사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 참여율이 낮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증가와 행정 투명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스마트 거버넌스가 제공하는 어떤 성과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과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의 성과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주민 참여형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장애 요인은 기존 정책 결정 방식과의 충돌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의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 역량 강화, 그리고 장애 요인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무원 저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주민의 정책 참여 인식 제고,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특정 계층의 참여 어려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의 개선을 위한 포인트를 몇 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룰 마지막 사례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향상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스마트 행정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역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성 향상 사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안동시의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국 단위의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스마트 기기 보급과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어떤 정보격차 해소를 방점이 두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성과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디지털 포용 정책과 예산 지원,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역량, 장애 요인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은 주민의 디지털 기술 적용도 증가, 장애 요인으로는 교육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이들의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의 통합 방안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때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정말 필요한 대상들에게 이 스마트 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정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병행을 해서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하는 차원까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주도 스마트 지방행정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스마트 지방행정의 주요 과제들, 그리고 현황, 개선 방안, 성과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마트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추진되는 스마트 지방행정은 지방주도와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관점이 보다 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정리한 스마트 지방행정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4가지인데요. 스마트 지방행정의 실효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행정과 현안을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지방행정의 본질을 정립할 필요성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지방행정은 행정과 주민을 고려한 혁신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운영 방식과 주민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구조적인 혁신에 중점을 둘 필요성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지방 행정의 방향성 정립 필요입니다.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중심에 둘 때 효과성과 합리성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 스마트 지방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을 통한 관련 정책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주민조사 설문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스마트 지방 행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스마트 지방 행정 정책 추진과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혹은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 지방 행정의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추진 정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연구한 모든 내용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누지는 못했지만 강의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5년도에 실시한 자체 연구과제 지방주도 현장중심 지방행정 혁신 전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 지방행정연구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